어,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것까지 규제가 왜 필요하고 규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주피터 노트북을. 제목은, 저희가 여섯 번째, 머신러닝 여섯 번째고요. 그다음에 레, regularization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오늘 할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물고기 중에서도 농어라고 할까요? 농어, 그 무게 예측이고요. 무게 예측이고, 어, 농어의 모든 특징들을 이용할 거예요. 농어의 모든 특성들을 사용한 무게 예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할 겁니다. KNN 리그레서와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고, 그다음에 다차항을 포함하는 다항 회귀, 다항 회귀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 파일 제목으로 사용했었던 게 regular organization 연결을 할까요?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요. 필요한 것들, 임포트들을 먼저 좀 할게요. 넘파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사용을 할 거고요. 매트, 플럿, 립, 하이플럿 모듈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C본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두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데이터 분석이랑 시각화 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자,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서 임포트를 해야 되는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어, 판다스에서 read CSV를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기 위해서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함수 중에서 train test split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차항을 생각을 할 때에는 2차항, 3차항과 같은 그런 다차항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처리 과정에서 다차항들을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듈이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다차항을 추가해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항, 3차항, 4차항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숫자들이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다항 회계를 할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클래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네. 변환기 클래스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들을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피팅,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프리딕트, 모델에서 예측값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변환기와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 예측기를 합쳐서 하나의 파이프로 만들어주는 거. 얘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네이버스 모듈에 있는 KNN, K 네이버스 리그레서, K 네이버스 리그레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 패키지에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듈이 있어요. 리니어 모듈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었죠. 요거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리치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리치. 리치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쏘라고 하는 모듈 그 클래스도 있어요. 라쏘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선형회귀에서 기반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에요. 가장 기본은 선형회귀인데 이 선형회귀에서 미치라고 하는 규제를 사용한 선형회귀, 라쏘라고 하는 규제를 사용한 선형회귀, 그리고 엘라스틱 맷이라고 하는 규제를 사용한 선형회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규제가 무엇이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가 더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을 해보고, 예측을 하고 나서 정확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분류 문제면 정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오차, MSE라던가 아니면 결정계수 같은 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를 내릴 때는 매트릭스고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결정계수.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사용했었던 것들 전부 다예요. 요거 세 가지만 제외하거든요. 그쵸?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판다스 리드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 셋을 전처리를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해서 점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임포트는 요 정도가 있으면 될 거고요. 오늘 수업을 할 때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문자열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파일은 제 GitHub에 있었던 이 fish.csv 제 GitHub 주소 찾아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폴더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 fish.csv 이 파일의 위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네, 파일 경로는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파일 경로 못 찾으신 분들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csv 함수 호출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파일 경로를 주시면 돼요. 그럼 read csv가 끝났고요. 그리고 앞에서 몇 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어, 데이터 프레임은 스피시스 어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무게, 물고기의 길이, 대각선 길이, 물고기의 키, 물고기의 두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어종, 물고기 종류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선택을 할 거냐면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퍼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불리언 인덱싱 쓰시면 돼요. 피쉬에서 species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컬럼의 값이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퍼크. 네, 이렇게 하시면 농어 데이터셋만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퍼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다시 헤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네, 스피시스 부분 보시면 피쉬는 로우 인덱스 0번부터 근데 퍼크는 로우 인덱스 72번부터고요. 어종은 이제 퍼크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묘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할 거예요. 묘 데이터셋을 가지고. 네, 그리고요. 이 중에서 웨이트가 우리의 관심 변수,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고요. 나머지 네 개가 독립 변수,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 건데, 물고기의 길이와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와 물고기의 키, 그리고 물고기의 두께, 요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내용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만큼을 띄어내서 물론 밑에 더 있겠죠. 얘가 타겟배열, 타겟배열이 될 거고요. 그다음 요렇게 띄어내서 요렇게 띄어내서 얘가 특성 배열 X 이렇게 만들 거죠. 그래서 X와 Y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눠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과제를 하셨었을 테니까. 그러면 X는요, 퍼크에서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랭스, 다이어, 널,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위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 배열로 가져오겠다라고, 넘파이 배열로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컬럼 이름들을 하나씩 다 나열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시는 방법도 있고, 컬럼 이름들만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이름이 뭐였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자,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자, 요거 좀 보여드리면, 퍼크를 보시면은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컬럼즈에는 컬럼 이름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이 있거든요. 이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랭스가 인덱스 2번이죠.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슬라이싱 하는 거죠.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이해를 해보면 뭐가 돼요?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우리가 요 안에 쓴 배열의, 그 컬럼 이름들하고 순서랑 그 다음에 값들이랑 동일하죠. 그쵸? 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팬시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직접 컬럼 이름들을 타이핑하지 않고서도 퍼크 컬럼즈에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고 X의 행은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 다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숫자를 볼까요?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같은지 보시면 되겠죠. 요만큼하고 같은지를 보시면 되겠죠. 8.4, 8.8, 2.1, 1.4, 그죠? 13.7, 14.7, 3.5, 1.99. 맞죠? 그죠? 요렇게 컬럼들을 가져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가져왔죠? 요거는 숫자들을 잘 가지고 왔는지, 배열을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 배열, features, features. 네, 그 다음에는 타겟 배열 가지고 와야 되겠죠. 타겟 배열은 웨이트만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컬럼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퍼크, 컬럼 선택하기. 여기에서 웨이트, 그리고 여기에 values. 얘가 타겟, 타겟 배열. 예. 자, 여기서도 앞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 여기 있는 값들이 1차원 배열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5.9,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여기 40, 51.5, 70. 맞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데이터 준비를 했고요.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훈련 세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하고 나누는 거죠. 네, 훈련 세트하고 테스트 셋 나누기 위해서 일단 변수는 x train, x 테스트, 이게 훈련 세트란 뜻이고요. y train, 훈련 레이블이란 뜻이죠. y 테스트, 테스트 레이블이라는 뜻이고요. 어, 우리가 임포트한 함수 이름 중에서 train, test, split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x하고 y를 나눌 거예요. x하고 y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25%로 할게요. 그러면은 훈련 사이즈는 65%가 되겠죠. 네. 7대 3, 8대 2, 요 정도 사이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가 난수를 만들어내는 시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4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셔플. 이게 랜덤하게 섞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을, 랜덤 샘플링을 하겠다는 뜻이고, 기본값이 랜덤 샘플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사용하지 않을 거죠. 우리는 분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종이 여러 개가 있지도 않아요. 어종이 여러 개가 있다면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층화 추출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 추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나눠질 겁니다. 자, 우리 모양만, 쉐입만 확인을 해 볼게요. 트레인의 쉐입 확인해 보시면 샘플 개수, 이거 샘플 개수예요. 행위 개수는 샘플 개수. 물고기가 42마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특성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그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42마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X 테스트의 쉐입은요? 컬럼 개수는 달라질 게 없겠죠. 예. 테스트 셋에서도 특성들은 4개가 있을 거예요. 뭐만 달라져요? 샘플의 개수, 물고기의 개수만 달라집니다. 우리가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할 때 사용할 물고기가 14마리가 있다. 이것만 달라지겠죠. 어, 훈련 세트의 레이블은, 이것도 쉐입만 볼게요. 이것도 쉐입만 보시면, 훈련 세트의 레이블은 42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샘플이 42마리가 있으니까 무게도 42마리의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의 모양도 보시면 14개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 세트의 물고기가 샘플이 14개, 그럼 샘플 레이블들도 14개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이 개수랑 여기 Y 트레인의 쉐입이 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회귀, 리그레이션을 할 거예요. 리그레이션을 할 건데, 다차항은 고려하지 않은 1차항만 고려한 회귀 문제를 할 겁니다. 1차항만 고려한 회귀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 KNN 리그레서를, KNN을 사용한, KNN이라고만 할게요. KNN을 사용한 회귀.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드셔야 되겠죠, 이제. 모델 만드셔야 돼요. K 네이버 리그레서를 사용하시면 되죠. 일단은 기본값 사용하겠습니다. 5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건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삑!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훈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훈련 세트에서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측값을 찾는 방법은 predict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훈련 세트를 주시면 예측값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만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예측값들입니다. 훈련 세트에 42마리의 샘플들 중에서 앞에 있는 5개 물고기의 예측값, KNN이 예측해준 값이에요. 예측해준 값이고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얘가 실제 값이에요.
앞에서 5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요, 85g짜리 물고기를, 85g짜리 물고기를 87g, 87.6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135g짜리 물고기는 123g, 78g짜리는 79g, 70g짜리는 70.6g, 700g짜리는 723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 있는 5개만 보면 오차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과정을 정리를 하면 이게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훈련 셋에, 훈련 세트의 예측값을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훈련 세트 예측값 출력해 본 거고, 여기는 실제 값들, 그러니까 실제 농어의 무게죠. 농어의 무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대략적인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과정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순서가 모델, 생성, 훈련, 예측, 그리고 평가예요, 평가. 평가.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KNN은 가장 가까운 5개의 샘플을 찾는 게 KNN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우리가 K 값은 5개를 사용을 한 거고, 어, 가장 가까운 그 이웃 5개를 찾으면, 일단 훈련 세트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은 자기 자신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더 있겠죠. 걔네들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런 예측값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샘플들 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가장 가까운 이웃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음. 자, 1차원이라면, 자, 1차원이라면은요, 점의 좌표는, 점의 좌표는 X좌표밖에는 없겠죠. 맞아요? X좌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을 빼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그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에요? 1차원에서는? 1차원에서는 그렇고. 근데 요거 조금 다르게 쓰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을 빼고 제곱을 하고 절대값, 루트를 씌워주면,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절대값하고 똑같은 거죠. 1차원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시면 돼요. 1차원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고, 2차원에 있는 점이라면은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요. 이렇게 2차원이라면 여기에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점은 좌표가 X1, Y1일 거고요. 두 번째 점은 X2, Y2겠죠.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X는 무게. 죄송합니다. 길이.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 길이. 길이와 대각선 길이. 길이와 랭스와 다이어고널, 랭스와 다이어고널. 이렇게 변수가 2개가 있으면 그건 2차원이에요. 2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 공식이 첫 번째 점의 x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x좌표 제곱 더하기 첫 번째 점의 y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y좌표 제곱 그리고 그거를 자,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고 이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여기는 이제 2차원까지였었고, 2차원까지였었고요. 만약에 3차원 공간이었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 공간이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고. 3차원 공간 안에서 두 점 간의 거리라면, 점의 좌표가 X 좌표도 있을 거고, Y 좌표도 있을 거고, Z 좌표도 있을 거겠죠. 그죠? 어, 우리 실생활에서는 X축, Y축,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평면, 바닥에 있는 좌표와 그다음 바닥에서 얼마나 위로 올라갔느냐, 밑으로 내려갔느냐,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고기에서는 여기를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다이어고널,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물고기의 하이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다른 점도 여기 있겠죠? 그럼 거리 공식은 똑같아요. 거리 공식은 x좌표끼리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더하기 y좌표끼리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z좌표끼리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얘네들 다 더해서 스퀘어 루트 이게 거리예요. 그러면 두 점 간의 거리 이 두 점 공간상에서 두 점 간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차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차원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4차원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가 있겠죠. 다이어고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위드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두 번째 물고기도 있겠죠.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물고기에 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물고기에 웨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리 공식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거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이게 거리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 몇 개가 있든 어, 두 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에서 3차원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쭉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는 거리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대각선은 대각선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하이트는 하이트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위드스는 위드스끼리 빼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들의, 계산된 거리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정렬을 하면 가장 가까운 다섯 개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섯 개의 평균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훈련 셋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느냐, 테스트 셋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 셋의 예측값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프리딕트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세트 주시면 돼요. 이게 테스트 세트의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비교는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한번 볼까요? 다섯 개. 테스트 세트에 14마리 물고기 중에서 앞에서 다섯 마리만 본 거예요. 실제 값들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물고기가 5.9g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 근데 예측값은 60g. 그러니까 얘는 아웃라이어였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 다섯 마리를 찾아봐도 다들 물고기가 좀 큰 물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100g은 79.6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요. 250g은 248g, 130g은 122g, 130g을 130g으로 예측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얼추 비슷해요.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오차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네 가지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력을 해볼 거는요. 훈련 훈련 셋에서 MSE. MSE 계산하실 때 함수 그냥 바로 호출하시면 돼요. mean, squared error. 여기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제값, 예측값 순서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값은 훈련 레이블일 거고요. 예측값은 훈련 세트에서 찾은 예측값.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에서 R, R2, 발전계수. 발전계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R2 score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train, 그 다음에 train, predict. 자, 두 개를 뭐랑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테스트 셋. 테스트 셋에서의 MSE와 mean squared error. Y, 테스트, predic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교수. R2 score. 여기는 Y, 테스트, predict.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투 스코어만 보셔도 돼요. 알투 스코어만 보셔도 돼요. 훈련 세트 점수가 좋아요. 테스트 세트 점수가 좋아요. 테스트 세트 점수가 좋죠. 과소적합입니다. 그죠? 과소적합. 어, 1에 가까운 게 점수가 좋은 거죠. MSE는 반대예요. MSE는 숫자가 크면 나쁜 거고, MSE에서 2가 의미하는 거는 에러니까 MSE가 크다는 얘기는 오차가 크다는 얘기, MSE가 작다는 얘기는 오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MSE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KNN 모델은 KNN 모델은 다소 적합,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결과를 준다. 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찾았어요. 네, 특별하게 수학적인 그런 모델이 필요하진 않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점의 좌표가 4개의 점으로 4개의 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차원 공간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들 5개를 찾아서 거기에서 평균값으로 무게를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고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1차항만 고려한 회기 중에서 KNN을 해본 거예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4개 그 특성들을 사용한 선형 회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 할게요.